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에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바닷길과 하늘길 모두 막혔습니다. 군산 어청도 등 5개 항로와 군산 제주 항로 등의 배와 항공기가 모두 멈춰섰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올해 익산 문화관광 마케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은 백제왕도 익산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의료관광과 마이스 산업 육성, 원도심 관광 활성화 등 7대 중점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익산을 사랑하는 모임 등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주민을 찾아가는 군산시의 읍면동 신년대화가 21일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80여 건의 주민 건의 사항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에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군산에서 어청도 등 5개 항로와 군산에서 제주 항로 등 바닷길과 하늘길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군산시에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23일 오후 5시까지의 적설량은 6.9cm입니다. 군산에는 많은 눈과 강한 바람이 함께 불며 앞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눈으로 하늘과 뱃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시간 운항 정보에 따르면 23일 예정돼 있던 군산에서 제주 항공기 6편도 모두 결항했습니다. 군산에서 어청도 등 5개 항로도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그 외 해상에는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물결도 최대 5m까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난도 발생했습니다.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29번 국도에 제설 작업이 진행돼 일부 구간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눈이 쌓인 곳에서 차량은 제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골목길 상인들은 직접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했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염화칼슘을 뿌려도 눈이 많이 쌓이면은 염화칼슘 소용없어. 시민들도 넘어질까 걱정하며 조심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조심해야죠. 이런 데서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기상청에 따르면 24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도내에 최대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전북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새만금 신항 5만 톤급 2개 선석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지만 부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은 내년 말까지 5만 톤급 2개 선석이 완공돼 이듬해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배후 부지 미조성으로 물류업체의 입주 공간이 없어 부두 운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배후 부지는 민간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수익성 문제로 사실상 언제 조성될지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규제를 없앨 방침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평일로 옮겨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대형마트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어 공휴일 휴업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아톤산업이 베트남 비료회사로부터 매월 요소 1,500톤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23일 아톤산업과 베트남 페트로 비료회사가 요소 수입을 위해 이 같은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아톤산업은 매월 요소 1,500톤을 수입해 익산시와 전북자치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요소 수입망을 확보하고 지역 판매업소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요소수 대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오늘 베트남산 요소수와 MOU를 체결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익산의 요소수 수입선이 답변화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익산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에 필요한 요소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군산의 답례품 1위는 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은 3,759건에 기부액은 4억 4,883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답례품 기부 품목별로는 쌀이 780건으로 전체 24%를 차지했고 단팥빵 518건, 박대 507건, 상품권 33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은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인 3억 3,500만 원보다 1억 1,000여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군산시 등 도내 시군들이 전략작물 직불금을 확대합니다. 시군들은 1헥타르 기준 여름철에 옥수수 100만 원, 두류 가루쌀 200만 원, 하계 조사료 43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또 겨울철 식량작물과 동계 조사료도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밀 동계 조사료와 여름철 두류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직불금 신청은 오는 2월 1일, 겨울작물은 3월 31일, 여름작물은 5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군산시가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10억 원을 들여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 비용 부담 완화와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 청년 세대 이탈 방지 등을 위해서입니다. 지원 대상은 한 사람 이상이 초혼인 만 19세에서 49세 이하 신혼부부로 100만 원을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올해 집중할 7대 중점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백제왕도 익산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의료관광과 마이스 산업 육성, 원도심 관광 활성화 등을 이끌어낼 세부 사업이 추진됩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백제왕도 익산 그래픽뉴스 시안입니다. 익산이 지닌 백제왕도의 가치를 전자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을 대상으로 익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지난해 운영된 일본인 관광객 팬투어를 통해 익산을 찾은 인원은 100여 명. 민간 네트워크인 익산몰을 구축해 익산을 자연스럽게 알리면서 관광객 유치 효과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일본 전역에 보게 되면 또 백제의 문화의 흔적이 있는 지자체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속에는 또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동호회, 또 한류 커뮤니티 등이 일본 전국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고들어서 재단은 올해부터 관광객 유치 분야를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실버 세대를 겨냥해 원광대병원 등을 활용한 의료 관광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실버 세대가 주요 공략 대상입니다. 또 전국 단위 단체 회의나 박람회, 기업 회의 등을 유치하기 위한 익산 마이스 유치 협의회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원도심을 관광산업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추진 전략도 마련됐습니다. 소동축제 시민 퍼레이드를 올해부터 더욱 확대해 원도심을 찾는 유입객을 늘리고 익산역부터 문화예술의 거리와 젊음의 거리로 이어지는 구역을 대상으로 맛집 콘텐츠와 워킹맵 등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원도심 안에는 아주 맛있는 그런 식당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입체적으로 잘 알리기 위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7대 중점 추진 방향을 정한 익산문화관광재단. 이를 통해 익산이 지닌 관광 매력을 국내외에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후보 적합도 조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을 선택해달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적합도 조사를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익산과 군산 지역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가 이뤄집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의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는 총선에서 정확하고 책임 있는 공적 역할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 케이블 TV 기자들은 정확하고 책임 있는 선거보도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맞춤 선거 정보와 선거 절차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여 방영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흥 국회의원의 법안 통과율이 44.8%로 나타났습니다.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21대 국회 4년여 동안 9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중 43건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등을 포함한 도로법 일부 개정안과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절차를 간소화시킨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등입니다. 김의겸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두 번째 공약으로 시민발전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사회 시범도시 군산건설을 발표했습니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 시민발전은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을 운영해 순수익만 연간 1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발전 태양광은 시민의 세금을 들여 조성한 태양광 발전소로 수익은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 보편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시민발전의 재원으로 군산만의 독창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기청 민주당 익산갑 예비후보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혁신 방안을 공약했습니다. 성 예비후보는 3대 정치혁신 방안으로 성과지표관리위원회 설치와 국회의원 국책과제 책임제 도입, 공약 이행 정도 공개를 내세웠습니다. 이어 익산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치가 존재감을 잃었다며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주민을 찾아가는 읍면동 신년대화가 21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해 올해 추진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나온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강임준 군산시장. 폭설과 한파로 움츠러든 민심을 살피고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평소 해결하기 어렵거나 궁금했던 민원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내년부터는 초고령화 시대라고 바뀐다고 하는데 어쩌면 사회 약자분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젊은 아이들 아니 젊은 청년들 다 나가잖아요. 그 아이들을 정말 못 나가게 군산이 획기적인 어떤 방안 같은 거를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현장에서 답변을 주고 시간이 걸리는 민원은 늦게라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은 모처럼 직접 시장과 격이 없이 소통하며 지역의 현안 문제를 행정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새만금이 2차 전지 전진기지로 군산의 산업체계가 바뀌고 있다며 이제는 시민이 떠나지 않는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의 이런 새로운 산업으로 군산의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 한 것이 바로 사실 그거였어요. 지속 가능한 산업 앞으로 먼 미래까지 발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바꿔야만이 일자리 자체가 지금하고 달리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업 구조를 바꾸자고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야만이 인구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올해 읍면동 주민과의 신년대화가 막을 내렸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지난 3일 옥사면에서 시작해 23일 월명동을 끝으로 27개 읍면동을 돌며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군산시는 시민들이 건의한 80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시정 발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시정 운영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 민원에서부터 또 군산시의 산업 구조와 일자리 정책 그리고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군산시의 대책 마련 요청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 실습지 참고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과의 소통 행정,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더 가깝게 다가가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인근 서천 특화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227개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6분쯤 서천 특화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력 361명과 장비 4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오늘 오전 7시 55분쯤 완료했습니다. 상주하는 인원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92개 점포 중 227개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도내에서 최근 5년간 설 연휴에 99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설 연휴 때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99건이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 60건, 전기적 요인 16건 등이었고 발생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22건, 산업시설 12건 등이었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목욕탕, 고시원 등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군산 비흥도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를 두고 군산시와 소유주의 법정 다툼이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군산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22년 11월 폐기물량과 관련해 군산시의 사실조회 회신 공문이 허위로 작성됐다며 강임준 시장 등 14명을 상대로 2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업체는 당초 폐기물량을 2,500여 톤으로 시가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7,000톤에 달했다며 과다한 폐기물 처리 비용 제출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의 사실조회 회신이 허위라거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원고 측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의 대각선 횡단보도가 확충됩니다. 전북경찰청은 현재 14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어린이 보호구역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10%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익산시가 설 연휴를 대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접종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노바백스와 함께 신규 개발된 XXB 기반 단가 백신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이전 접종 이후 3개월이 지난 사람입니다. 접종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광대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원광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모와 재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도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원광대는 지난 2009년부터 16년 동안 등록금 인하와 동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인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2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관할 경찰관은 현장으로 출동해야 합니다. 식료품으로 위장한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20대들이 경미한 범죄 수익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베트남 현지 판매책으로부터 합성대마 879g을 구매해 봉지라면 등을 담은 국제우편 식료품 상자에 담아 수입했습니다. 이후 친구인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이전과 비슷한 수법으로 합성대마 1,200g을 수입하는 등 총 5,798g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왔고 수입한 합성대마를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나눠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주군이 올해 대규모 국내외 행사를 통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태권도시 무주 완성에 나섭니다. 무주군에 따르면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지 30주년, 태권도원 개원 10주년을 맞은 올해 태권도원에서 국내외 태권도인 2만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에는 태권도 경기와 문화를 동시에 경험해 볼 수 있는 제17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가, 8월에는 고 김은용 IOC 위원장의 뜻을 기리기 위한 제8회 김은용컵 국제오픈 태권도 대회가 개최됩니다. 또한 9월에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구조물로 둘러싸인 경기장에서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진행하는 세계 태권도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이 도내 최초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도내 금융기관 대출이 넉 달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대출 잔액은 70조 2,652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86억 원이 줄었습니다. 가계대출이 1,100억 원 넘게 줄며 넉 달 만에 대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 같은 달 예금 잔액은 109조 5,52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240억 원이 늘었습니다. 손태희 장학재단이 오늘 익산 남성고 체육관에서 학생 517명에게 장학금 3억 6,81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남성학원 학생 362명과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장학생 155명입니다. 손태희 재단 설립자는 10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 지난 2012년부터 남성학원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사업을 펼쳐오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넓혔습니다. 지금까지 3,610명의 장학생이 33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제18대 대한노인회 군산시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2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부터 오는 26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다음 달 5일 선거를 치릅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지난 4년간 군산노인회를 이끌어온 이래범 현 지회장과 지난 선거 때 출마한 이후용 전 군산시지회 사무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의원으로 등록된 550여 명을 대상으로 치러집니다. 익산시청 펜싱 육상팀이 국내 대회 2곳에서 메달 3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7일간 진행된 전국 남녀 종별 오픈 펜싱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권영준, 정병찬, 양윤찬, 김종준 팀이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개인전에서 권영준 선수가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또 21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 크로스컨트리 대회에 출전한 김용준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관심을 높이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명선거 추진활동 협업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총선과 관련한 캠페인, 문화예술사업, 방송매체 이용, 학술 연구사업 등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법에 따라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언론 종교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태극태권도 4개 지점 수련생이 다이로움 나눔 곳간에 라면 2,234개를 기탁했습니다. 모현동, 부송동, 어양동, 이편한 수강생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라면은 다이로움 나눔 곳간 이용자에게 지원될 예정인데요. 2004년 개관한 태극태권도는 2016년부터 4개 지점이 매년 약 2,000개씩 총 16,548개의 라면을 후원하며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익산 푸드 통합지원센터 모현 로컬 나눔 봉사단이
정성껏 담은 나눔의 나박김치를 어려운 이웃 32가구에 전달했습니다. 2021년 5월에 출범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여성 농업인으로 구성된 모현 로컬 나눔 봉사단을 만들어 매달 김치, 장조림, 깍두기, 보리빵 등 정기적으로 반찬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사이를 보이는 등 계속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군산은 낮 최고 기온 영하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